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3일 쪽 NBA 컵 대회가 해가지고 물론 비중 있는 경기고 좋은 경기도 맞긴 한데 배팅적으로는 원래 방대 세포를 좀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꼭 가야 된다 의무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해주고 두 접을 가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믹스 아니면 많아봐야 느바는 한 조합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해죽 두 조합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다 포커싱 두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아라컵 때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3시 15분인데 그냥 가도 상관없거든요. 어제 레반트 프렌 때문에 한 게 안 됐었고, 그래서 만들어서 잘 두 조합 어쨌든 5배 4배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 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때 강습으로 갈 거면 2일 연짝으로 갈 겁니다. 토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준비하라 했습니다. 알겠죠? 자, 미넨하고 스프린트 CP 볼게요. 미넨 같은 경우는 뭐 유일한 패배가 이제 아스날 원정 3대1 한 게 다죠. 5라운드 때. 그죠? 국내는 뭐 여포라서 막을 팀이 없어 보이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홈에서 지금 여러분 좀 경이로운 기록이 있죠. 2013년도 12월 이후로 패가 없습니다. 2025년도가 아니고요. 2013년도 12월 이후로 무패를 기록할 정도 압도적인 강세입니다. 어느 팀이 와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스포르팅 CP는 이제 뭐 컨퍼런스나 유로파에 어울리는 팀이죠. 물론 이제 뭐 결정 좀 보자면 이제 파블로비치, 그다음에 무시알리 이런 애들 발목 부상은 되게 있지만 또 징계에 대한 결정도 펑스의 있는데, 남자님 별풍선 징계 500개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합니다. 오늘 화끈하게 마지막입니다. 적중 싸니루산. CP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약팀들 상대로 완성을 좀 거두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갭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1마인은 당연히 보는 거고 2마인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클럽 차이, 아무리 전술을 잘 짜온다 하더라도 홈에서 말했죠. 12년 동안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리그에서는 뭐 크게 약점이 없고, 그다음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고 징계로 먹었던 애들이 마지막 결장이기 때문에 좋은 결장이 그다음 1군이랑 2군이랑 차이가 지금 격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1마인 간다고 옷방 칠 게 아니고 2마인까지도 2.3까지도 건드려 볼 줄 아는 게 참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껑스님 감사하고 보내겠습니다. 끝나서 그럴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끝나면 해줘야지. 제가 그동안 많이 드렸을 거예요 대부분.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게 아랍컵 빼면 방향 별로 없지 않나요? 챔피언스 챔스 2부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부가 은근히 제가 항상 J리거도 말씀드렸고 이제 EPL도 말씀드렸지만은 2부가 쏠쏠하거든. 순위 상관없이 그런 경기들은 빼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프랜스턴하고 코벤트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특히 코벤트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승하고 오버에 대한 부분이죠. 프랜스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순위는 뭐 5위에서 높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냥 준수하다는 부분이지 부상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루이스 깁슨이라는 자말 루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아산테가 이제 팀의 최고의 득점자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코벤트리는 1, 2년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한 3년 동안에 승하고 오버를 꾸준하게, 왜 2부는 오히려 1부보다 선수가 더 팀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2위 미들즈브라하고 승점 차이를 벌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벌리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6연승에다가 무패 행진에다 압도적인 경기력이 이제 1부 끝머리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벤트리 승하고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프레스턴은 순위로 보면 방장님 뭐 조금 경쟁력이 있고 코멘터리가 일반승은 마냥 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팀은 미드즈브러라든지 이런 팀들은 계속 꾸준하게 얘기했던 팀이야. 승오바, 나가사키 승오바. 왜? 반대의 확률도 있지만 반대의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찍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팀들은 지속 가능하게 이제 우리는 나는 남발을 안 한 스타일이니까 이제 찍을 수는 없지만, 찍으면 이제 확률이 많다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순위를 보고 찍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승이랑 오바를 또 건드릴 수 있는 부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방향 경기를 계속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한 3경기 정도 가져갈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완지 시티입니다. 포츠모스하고. 물론 22니까 방향이 이건 의미가 없지 않나 하지만, 아니 그런 경기들이 알짜배기가 될 수가 있다니까. 이거는 뭐냐면 스완지 시티 승이나 저득점입니다. 저득점이 생각보다 배당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한 1.4, 1.5 정도 줄 것 같았는데, 그냥 이 두 팀 자체는 경기도 일단 심노잼이고 순위도 말해주듯이 그런 부분들이고, 결장이 많기 때문에 승점 쌓기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근데 왜 물을 안 먹고 스완지 시티 승을 보느냐? 원정 경기라든지 홈 경기력의 차이가 훨씬 압도적으로 스완지 시티가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은 없는 거는 오히려 스완지 시티가 선수들이 더 없어요. 그리고 무릎 부상에 복귀한 선수들도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경기력을 보는 거죠. 오히려 포츠머스는 다 있을 선수도 다 있고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브리스톨한테 무기력한테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스완지가 승점만 챙겨가기는 아쉬운 경기고, 승은 2배짜리거든. 2배짜리면 메리트가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스완지 시티 승하고 저득점이고, 당연히 제일 괜찮은 거는 저득점이고, 무승부 봐서 그런 경기는 아닙니다. 이 경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경기가 와포드하고 셰필드 웬즈데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아니고 또 팀 잘 보고 찍으셔야죠. 이 경기인데, 이 경기는 딱 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헨승입니다. 와포드 헨승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전술입니다. 전술. 세필드 웬즈데이가 변화가 없을 거라서 예상이 되거든요. 그동안 전술 쓰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잘못 낄 수가 있는 게 오늘 와포드고, 당연히 승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헨슨까지 나와서 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대0이 아니고 아무리 2부라고는 하지만 압도적인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점수도 압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와포드라는 경기고, 와포드는 아시다시피 뭐 1부도 자주 올라왔던 팀이고 1부도 있었던 팀이죠. 그래서 확실히 경험적인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도 이슈가 하나 있었죠. 블랙번 그때 경기가 또 원정기가 또 취소가 되면서 흐름이 상당히 조금 올라가고 반등을 칠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러면서 얘네는 경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좀 타이트해야 더 경기력이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약간 악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그래고 축구에서 1.4나 뭐 PL도 마찬가지면 잘 안 찍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찍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500까지 주는데 이해가 된다고. 원래는 3배 정도만 받아야 되고 그런 팀이야. 근데 상황도 마찬가지. 딱 헨승 노리고 일반승 쓰기 좋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언어반은 빼고 헨승 아니면 일반승 쪽으로 써가지고 쓸 수 있는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챙겨가야 될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코벤트리 경기, 그다음 포츠머스 경기, 그다음 셰필드 웬즈데이 경기, 와포드 승의 헨승의 언어반 안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UCL이 있긴 한데 UCL도 다 가져갈 건 아닙니다. 다 가져갈 건 아니고 한두 경기는 패스 때릴 거예요. 별로 안 가고 싶은 경기는 웬만한 건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은 리버풀하고 인테를 보겠습니다. 인테르 같은 게 요새 좀 점수가 내 생각보다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 뭐 이거는 이제 뭐 리버풀이 프렌이 돼 있으니까 프렌을 많이 보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 맞지? 이유가 다 있는데, 그제?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리 요리조리 생각을 해도 효래 받으면 프렌은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형들아. 그냥 뭐 리버풀이 그냥 순위가 좀 챔피언스에서 좀 낮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완승고도 반등도 하고 크게 연패도 없고 끝까지 경기를 소위 말해서 지는 경기도 그냥 지는 경기 무승부 만든다든지 1.4로 따라 붙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인테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완파하고 꼭 이런 팀도 당연히 완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다르미안이라든지 지금 팔라시오스라든지 이런 좀 디펜더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공격 가지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았어요. 너무 뻔한 게 아닌가. 리버풀 프레는 쉽지가 많은 기회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걸 놓치면 좀 아쉽지 않을까 싶고요. 오버보다는 프렌이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고,
반대로 줘도 되는데 뭐 결장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프레임 켜는 경우는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PL 경기도 다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크게 뭐 약점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부상자도 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커버 충분히 될 수 있는 실력이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기 빼서 잘 닦아서 써야 됩니다. 배당도 좋고 바르샤와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더 이상 국가 대항전에서 클럽 대항전에서 얘기하기 어렵죠. 한 2, 3년 전에 옛날 카마다하고 이때는 뭐 오바도 쓰고 그랬던 팀이죠. 지금은 리그도 뭐 하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대패 비중도 상당히 많고요. 이거는 그냥 바르셀로나가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뭐 첼시 원정 지난 경기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그거랑 다르고 프랑크푸르트한테 일단 압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경기고 어떻게 보면 레알 베티스 그때 5대3 경기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홈 구장이 그 캄노우에서 아까 미네 못지않게 엄청나게 강한 게 또 바르셀로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마에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이것도 아까 그 미넨처럼 2만 건드려서 2만도 1.8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래서 전형적인 가두리 양식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가장 정점을 찍었던 건 한 2, 3년 전에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막 오바도 쓰고 뭐 강팀한테도 뭐 프렌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죠, 그죠? 그다음 아타라고 첼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아까 그거 리버풀이랑 같은 상황인데 첼시가 이렇게 받았을 때 일반적인 메리트가 많이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뭐 다득점 많이 헨싱보다도 오바 쪽이 생각 많이 당연히 언더볼 경기는 아니죠. 뭐 국가 클럽 대항전이라든지 리그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득점하는 경기를 펼치지를 않고 재미없는 경기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고 첼시도 어찌 보면 아직 승이 좀 무승이 있기 때문에 3경기 동안 지금 무승이기 때문에 단지 타이밍 보고 가기도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암 딜락 같은 경우 이제 본머스전에 어깨 부상해서 못 나올 거고요. 그다음 라비아하고 그다음에 뭐 그 에수고 이런 애들은 또 허벅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코러는 십자인데 부상당해서 못하죠. 도핑 징계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첼시 일단 정비에 대한 메리트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탈 같은 경우도 지금 후반 뒷심이 엄청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는 클럽에서도 마찬가지, 클럽 대항전에서 마찬가지고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뭐 리버풀 프렌만큼은 아니지만은 프렌이 놓여져 있다면 일단 첼시의 일반성 헨생 뜰 수도 있긴 하겠지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첼시 원정 경기력까지 더해진다면 그래서 저는 아탈 프렌 쪽으로 보는 게 좋고 아까 리버풀처럼 프렌으로 써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첼시 배당이 좋긴 한데 첼시 최근 경기 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1.87이라고 선호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토트넘하고 이제 격차에 있으니까 이거 반은 토트넘 주만에 그 보셨죠? 그 언제 무슨 경기고 그거 주말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일단은 물론 여러분들 그래도 토마를 해야 되지 않나 1마이너에 2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당연히 슬라프라의 프렌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저 체코 리그도 다 보고 하긴 하지만은 갭 차이는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딱 이 얘기를 할게요. 이 선수들이 그 잔챙이 리그들하고 잔챙이 뭐 컨퍼런스나 유로파 리그에서는 좀 뭐 기고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뭐 름즈를리라든지 콜라르라든지 뭐 세피츠크라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PL에서 가장 막간 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잘해봐야 언더레가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많이 찍느냐 마냐의 경기 좀 일반성이라고 축구 뭐 또글빼 칠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2배당이고 만약 그보다 떨어지고 1.6에 1.7에 이랬으면 메리트가 없었어요. 근데 2배당이 확실하게 주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지만 뭐 이게 메인으로 엄청 땡기고 이런 경기는 당연히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바셀 했고 그 다음에 리버풀 했고 안 갈 경기가 뭐냐면 모나코와 갈라타사의 경기를 안 갑니다. 내가 한 개만 아까 안 간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 경기가 그 갈라타사요 그 경기예요.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냥 계속 얘기할 건데
프렌 팀 있죠. PSB도 지금 프렌이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에 대한 게 결과 나올지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메리트가 엄청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 이 경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계속되죠. 리버풀 프렌, 아탈 프렌 충이하고 난 그렇게 분석한 거 제일 싫어. 그런 거 일침 때리잖아, 그지? 옆에까지 볼 수 있는데, 어제 제노아도 옆에까지 그 얘기해볼 그게 분석이라 생각을 하거든. 아니면 이거 언더를 보든지. 이거 수준은 오히려 지금 PSB가 더 잘하는 걸. 지금 경기라든지 뭐 당연히 이제 리그에서는 당연히 방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데 스쿼드는 오히려 지금 PSB가 좋고 AT 마드리드는 망가진 지가 오래됐잖아, 얘들아. 언제적 꼬마냐고, 그지? 뭐 요렌테가 어떻고 뭐 카드 도소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지금 바니에도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그리시만도 이제 잔부상 이제 많아. 계속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데파울 같은 경우도 지금 출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제 PSB 경기 이제 소위 말해서 네덜란드 리그 경기를 잘 안 보죠. 근데 보시면 오히려 여러분 말하는 그 4대 리그도 있잖아. 그보다 경기력이 더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페노르트도 마찬가지고 PSB도 추천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발베이커도 마찬가지고 이렇거든. 왜 배팅을 잘 안 하고 맨날 뭐 가는 뭐 피에노트를 한 번씩 찍고 이런 팀이니까, 그지? 일단 제가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세트 피스에 대해서 결론에 대한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지금 디펜더하고 미드필더 수준도 안 높기 때문에 특히 라리가 수준이 좋고 재미있고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마드리드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옆에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고 프랜승의 1.6대 그다음에 언더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다 프랜 쪽이 조금 메리트도 더 있고 그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나코 경기는 일단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저는 아예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위니용 마르세유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거 가는 것보다. 이거 오늘 이것도 프랜입니다. 그리고 언더라고 생각하시죠. 오버입니다. 그리고 오버가 프랜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자꾸 프랜 이야기만 했지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강팀 마르세유도 마찬가지고 뭐 첼시도 마찬가지고 그 팀들이 막 그걸 먹고 핸승을 일단 못 가고 뭐 가면 언어바로 가든지 이렇게 갔을 때 만약 혹시 그 정을 보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언어바로 선택하든지 한 2번 3번 고민을 하고 찍으세요. 벨기에도 마찬가지야. 이런 가면 프랑스하고 프랑스 오버하고 낭트하고 뭐 얘기들 할 거잖아, 그지? 근데 꽤 괜찮다는 거야. 오히려 부상자도 더 많아. 부팔 같은 경우도 지금 3주 4주 못 나올 거고. 그다음 또 알리스는 또 징계 위기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마 못 나올 거야. 근데 경기력은 그걸 해도 보통 위니용 이런 팀들 컨퍼런스나 유로파에 해가지고 안 가는 팀이잖아. 반대 그러고 아니면 언어버 찍든지 이런 팀이잖아. 바르세유 같은 경우는 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고, 맞지? 그래서 저는 PSB도 네덜란드 리그도 마찬가지, 벨기에 리그도 마찬가지고 주필러 리그 있잖아. 주필러 리그. 지금 1등이라서 어차피 리그는 여러분 신경 안 쓸 거잖아. 어차피 옆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경기력이 괜찮다. 오히려 프랑스나 스페인 리그보다 경기 괜찮은 게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프랜하고 일반생이 일단 메리트는 떠도 난 메리트가 없어요. 아마 프랜이 많이 뜨고 여기 뜰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승부 많이 뜰 수도 있고. 난 고배당 잡이는 안 할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경기들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버를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 리그왕이 은근히 점수가 안 나오고 뭐 원래 노잼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재밌어졌다. 좀 경기가 타이트해졌다. 뭐 낭트나 이런 팀들만 오버 가고 그랬었단 말이야. 모나코 이런 뭐 특정 팀들 빼고는, 그지?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경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미없어서 안 찍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언더 찍기도 하겠지만은 보통 오버를 선호하니까. 아무튼 그렇고 아마 믹스로 한 점 만들든지 아니면은 느바는 많아봐야 한 조합만 갈 겁니다. 2개를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2조합만 갈 거고 5배 정도. 알겠죠? 자, 올랜도하고 마이애미는 지금 16강인데 지금 1.5 235를 받아놨거든요. 당연히 그동안 분석했던 거 결과들 이런 거 봤을 때는 핸디도 없고 마이애미를 찍을 겁니다. 그죠? 올랜도 뭐 반캐로 복귀를 하든 반캐로 잘 했을 때도 없을 때 잘했을 때도 기대에 못 미치고 그다음 저득점이
230점대 무조건 오버다 이런 느낌은 안 받죠. 뭐 썩스가 어떻든 뭐 박은호는 잘해. 박은호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뭔가 좀 애매해. 왜? 수준이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당연히 마이애미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랜도 때문에 저는 오버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애미 8초 공격. 근데 마이애미도 다득점만 하는 게 아니죠. 원래 기본은 수비잖아. 가로 수비, 세로 수비, 수비해가지고 맞죠? 그렇다고 선수들이 막 해줄 애들 뻔하잖아. 아데바요 아니면 딱 2명 중에 1명이잖아. 맞지? 이렇게 내용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를 그렇게 무지성을 볼 수 있는 팀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가져갈 거면 마이애미를 가져가냐 마냐 이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다음 토론토하고 뉴욕. 토론토는 좋다고 계속 반대보고 실제로 안 가고 그런 이유가 있죠. 닉스 같은 게 뭐 이제 이틀 전에 새벽 경기에서도 잘 하고 그제 5.5, 4.5면 에이씨 닉스 가야겠다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언어바에 대한 건 이제 뭐 230인데 228 해가지고 언더 뜨고 했으니까 언더는 안 볼 거잖아. 230 밑에고. 그 컵대 자체감들아. 기준이 이제 무조건 올라가잖아. 뭐 규칙도 마찬가지고 맞지?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뭐 조금 빡세게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언더 보기는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컵대 컵대랑 무조건 오버 봐야 되고 템포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떤 팀이 심지어 수비를 하고 지공을 하는 팀도 언더 보기는 힘들어. 토론토는 물론 못하고 풀해나고 했지만은 점수대가 뭐 경기력이 안 됐다, 공산이 너무 부러졌다, 아니면은 혼자서 했다, 뭐 수준이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쓸 수 있죠. 뭐 닉스 마인드 할 수도 있고 일반성 쓸 수도 있고 그건 쓰임새에 따라 결론이 나겠죠. 근데 기준 떨어진 거 감안했어. 226이면 뭐 때문에 떨어진 거지? 왜 높게 안 주는 거지? 근데 토론토가 4쿼터 3쿼터에 무너져가지고 경기 던진 지 얼마야? 우리가 당연히 3번을 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닉스도 언더팀도 아니고 물론 브런슨의 그 선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언더 보기는 어렵죠. 안 찍으면 몰라도 그지. 그래서 언더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프렌하고 이런 걸 잘 엮어 가지고 5배 이상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챔피언스 어제 2부 리그도 최근에는 안 갔지만은 얘기를 많이 했던 거다. 뭐 미드즈부르라든지 또 뭐 있었지, 프레스턴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 본 지 얼마 안 돼서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원보다 PL보다 2부를 더 잘 써서 J리그도 마찬가지고 간혹 보면은 알겠죠? 그리고 모나코하고 갈라타사 경기는 가져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신 분들은 다른 거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혹시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뭐 주력 포인트로 생각하신 분도 있었으면 알겠죠? 그래서 200, 300이가 동급배에 치라 축구 그거 안 할랍니다. 그거 할 거면 왜 느바도 5배 하는데 그제? 축구 3배, 4배 하려고 3배 하려고 2배 하려고 안 합니다. 그지? 하루 쉬고 내일 느바 돌아올 때 찍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지금 조합을 드릴게요.